2019학년도 3월입니다. 자, 13번부터 보시면 자, 학생의 발표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내용은 지금 먼저 질문을 하나 던졌네요. 자, 지난 그 생태공원의 교육관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는데 기억하는지 물어봤고, 자, 오늘의 그 발표 주제는 자, 생태계 복원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소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떤 외국의 그 항구 도시 여기를 지금 소개를 하면서 여기 수중 생물들이 지금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쭉 내려가 보시면 바로 그 운하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물이 범람하고 그곳에 이제 운하를 건설하고 문제는 물이 잘 순환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오염이 되는 문제가 생겼대요.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굴 구조체를 활용한 이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자, 지금 과학 시간에 그 굴이나 홍합이 자연의 방파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는데 기억하나요? 이렇게 물어봤고, 자, 이것을 이제 굴의 능력을 이제 활용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네모 도시에는 이 해안가에 굴이 많이 서식을 했었는데, 자, 이 항구와 운하가 건설이 되면서 이거 다 어떻게 됐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라진 굴의 서식지를 다시 복원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표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굴을 서식지를 대규모로 조성하게 되면 자, 두 가지 효과. 자, 물을 정화시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그 물이 범람하고 그랬었다고 그랬죠? 이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두 가지 어떤 전망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서는 이 운하에서는 그 떠 있는 용승 시스템을 설치해서 어린 굴을 키운 다음에 이걸 다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자라고 나면 얘를 지금 다시 대규모 서식지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식지가 이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 지역은 파도에 의한 물의 범람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물도 깨끗하게 다시 정화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이곳에 대규모로 만들어진 굴 서식지에는 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자, 이와 같이 생태 복원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자,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가장 적절한 거니까 자, 질문을 통해 결국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해서 발표 내용을 연결했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2번 부분에서는 자, 지금 여기 운하가 지금 범람을 하고 범람하는 지역 때문에 결국 운하를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자, 이때 여기서 굴을 키운 다음에 작은 저기 굴들을 다시 어디로 옮기는 거야? 이 대규모 굴 서식지로 옮겨서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답은 여기 4번인데, 자, 여기 새롭게 조성되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안이라고 했는데 이 보존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 여기서는 이것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 물도 정화시킬 수 있고 또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전망이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보존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3번의 답은 여기서 학생 2가 자, 도시 가까이의 생태계를 복원해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굴이 오염된 물을 정화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자, 이것은 비판적 듣기가 되는 거죠. 타당성이 있는지 자, 이런 걸 지금 물어봤단 말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게 아니라 타당성에 따른 질문, 그러니까 비판적 듣기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7번 갈게요. 자, 요번에는 그 학교 신문반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됐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급식 메뉴를 지금 학생들이 직접 이제 선정하는 행사에 대한 기사를 지금 작성하려고 하나 봅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되겠는데요. 자, 학생 2는 지금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자고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결국 자, 학생들이 단순히 급식 메뉴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 취지가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별로 이렇게 부각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먼저 취지부터 밝히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이 표제와 부제, 신문 기사니까 기사문의 형식에서 큰 제목과 그 다음에 작은 제목에 이것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자, D급 부분에 보시면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내용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이게 산만해질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자, 선정 방법을 먼저 과정에 따라 서술하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뒷부분의 미음에서는 자, 전에 그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 기준들과 학생들의 선호를 지금 모두 고려해서 메뉴를 선정하느라고 참 힘들었나 봅니다. 자, 이 내용도 좀 포함시키고 자, 그 다음에 그 맨 뒷부분에서는 지금 뭐 하자고 그랬냐면 급식에 대한 어떤 불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해결할 촉구하자고 했는데 자, 그런 내용인 경우는 이 주제와 지금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통일성을 해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직접 선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정도만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 글은 자, 지금 어떻게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내용이니까 자,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효과를 짚고 맨 마지막에 그 향후 계획까지 언급하는 것. 자, 여기까지 나와 있네요.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 오른쪽에 자, 표제, 그 다음에 부제, 전문, 그 다음에 본문. 자, 신문 기사의 일반적 형식을 갖추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전문이라는 것은 결국 위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요약 정리를 해놨고, 자, 구체적으로 이 본문 부분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데, 자,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된다고요. 특히 3학년 7반 학생들이 지금 그 선정의 주체가 된 것 같은데,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학생들은 자, 전체적으로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열량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여러 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구 영양 선생님의 어떤 조언을 얻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걸 결정하면 상당히 좀 어려움도 좀 있었나 봐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지금 이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급식 메뉴를 선정함으로써 급식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 이걸 지금 강조했습니다. 자, 4번에서는 자, 니은 부분의 기사문의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드러난 쟁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쟁점이라는 건 다투는 어떤 지점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 지금 니은 부분에 봤으면 자, 니은에서는 여기서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취지부터 부각하고 선정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자고 했으니까 외에는 학생 1과 학생 3의 의견에 대해서 이걸 종합 정리해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쟁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5번에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결국 지금 학생 2나 학생 3은 기사문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거니까 결국 효과를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자, 여기서 그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을 제시해서 행사의 효과를 부각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은 지금 빠져 있었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퇴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이때 가를 수정 보완하려고 한데요. 이 중에 적절한 걸 지금 찾으라는데 자, 동그라미 가를 보시면 자, 어디 있나요? 자, 이 부분이네요. 자, 급식 메뉴 지금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메뉴 선정 과정에 경험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걸 조금 더 상세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사문의 초고를 살피다 보니 회의에서 기사문에 포함하기로 했던 뭐가 빠졌대요. 급식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드러나 있지 않답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좀 고려해서 자, 학생의 말을 인용해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쪽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 줘야 돼요. 자, 다음 몇 번으로 가야 되나요, 그럼? 자, 5번이 되겠죠? 이 과정에 참여한 자, 여기 학생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들은 고열량으로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고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은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서 메뉴를 확정하는데 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자, 보충, 어려움 이것이 여기 지금 언급됐으니까 답은 5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10번 지문은 자, 여기서 가의 메모를 작성한 다음에 이걸 나의 자료를 또 추가로 지금 수집을 하고 가를 작성했답니다. 자,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쟁점에 대해서
지금 이 글을 쓰는 건데요. 자, 보니까 어떤 거, 그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이 무엇인지, 자, 이거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드론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궁금해하는 학생들, 자, 디귿 부분에서는, 자, 여기서 이 정보 수집에 대해서 여기 활용하는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상반된 의견을 가진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나무 단에 갑니다. 자, 수집한 자료는, 자, 이 무인 항공기인 드론이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대요. 자,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 이 주택가나 그다음에 사무실 등에서 비행이 가능해져서 비행 중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나 봅니다. 자, 하지만 이 법학자들은 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이 드론에 의해서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뒤에 보시면, 자, 규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규제하는 방식과 예방적 차원이 이게 되겠죠. 자, 사후는, 자, 사건이 지금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는 방법.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이 부분에서, 자,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 규제 방식을 택한 상태에서 드론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 수집 활용 등의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어떻게든지 드론 기술을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생 초고에서는, 자, 이 학생은 사전 규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자, 이걸 유지하기는 것을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론은 이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개인의 어떤 초상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 같은 경우, 심지어는 개인의 위치 정보까지 저장할 수가 있대요.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 뭐가 이 사생활 노출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자,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 이거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것. 자, 이걸 지금 봤네요. 자, A 달라기 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동일한 내용인데 결국 드론은 인명구조나 시설물 점검 등 이런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 문제는 더 나가서 이 사생활 침해의 어떤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악용하는 사례까지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것.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자, 이건 아까 주장하는 학생하고 좀 달라. 주장하는 학생은 사전 규제였죠. 여기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개인의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제약이 적기 때문에 드론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지금 드론 기술과 산업이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건 상대방의 의견이란 말이야. 반대하는 사람.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산업적 이익을 우선시해서 개인의 어떤 기본권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필자는 지금 사전 규제 방식을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주장을 하네요. 대신에, 자, 개인의 정보 수집과 활용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면 이 정보 활용이 용이해져서 드론 기술이나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이와 같은 기본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때 드론 기술이나 그다음 산업의 발전으로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도 더 커진다고 얘기했어요. 자, 8번의 답은, 자, 여기서 어떤 기술적 원리의 어떤 한계점을 여기 지적한 게 없으니까, 자, 3번이 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9번에서는 나를 활용해서 달을 작성했는데, 자, 이때 활용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뒷부분에는 지금 여기서 어떤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은 전혀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오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장문의 마지막, 자, 사후 규제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 이게 도입이 되면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대요. 도입하면서도. 자, 예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은 결국 어떻게 어떤 중대한 어떤 손실을 입혔거나 인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5배 정도를 배상하도록 하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서 필자가 주장한 내용은 사전 규제 방식인데, 자, 사후 규제 방식도 나름대로의 뭐가 있다는 거야? 자, 이것이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반대측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때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고자 하는데요. A를 반박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되 엄격한 기본권 보호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어떤 불법적 이용을 막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주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의 문법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엄매를 배웠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쉬웠을 거야. 근데 이거 엄매 안 하는 학생들 상당히 좀 어려워했던 부분인데, 자, 우리가 국어에서 음절의 종성, 자, 받침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는 몇 가지로? 7개죠? 이 가느다란 물방울 해가지고, 자, 결국 이 마찰음이나 파찰음 또는 파열음이 오면, 자, 이것들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모두 예사소리인 티역, 디귿, 비읍 중에 하나로 바뀝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음절의 끝소리 기치.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음절의 종성의 자음군이 올 때 한 자음이 탈락하는데 이걸 우리는 자음군 단순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뭐가 있었죠?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자, 이것이 뒤에 오게 되면 앞 음절의 종성에 있던 자음이 곧바로 연음이 되는 거. 연음은 음운의 변동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 감을 할 때 미음 받침이 자, 위로 올라갔네요, 지금. 자, 값을 할 때 이것은 시옷은 비읍 시옷 이렇게 됨으로써 된 소리가 되긴 하지만 결국 연음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음이 지금 일어나는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다른 현상이 일어나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디귿과 티읕으로 끝나는 말 뒤에 자,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는 자, 뭐가 일어난다? 디귿 티읕이 지읒 티읕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용언의 어간, 말음, 시읒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게 되면 자, 연음되지 않고 탈락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건 탈락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리을 용언의 어간, 말음, 시읒 뒤에 기역, 디귿, 지읒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시읒과 그 다음 예사소리, 기역, 디귿, 지읒이 자, 같이 결합을 해서 자, 거센 소리로 뭐가 일어난다? 이건 축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아시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전체적인 내용에서 관체조, 그 다음에 부용, 어미.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체언과 어간, 어근은 실질 형태에서 조사, 어미, 접사는 형식 형태에서 이 관계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 단락 부분에서는 이것을 중세국어로 지금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음과 우문 변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자, 이번에는 지금 중세국어 자료를 검토해 보면 현대 국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 히읗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지. 자, 이것을 우리는 시읒 종성 체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중세국어 자료를 살펴보면 자, 돌, 나라 이때 같이 히읗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 시읒 종성 체언들은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체언 말음 히읗이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지금 조사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게 되면 나라 히와 같이 연음이 되어서 자, 이것 때 이것이 히읗 종성 체언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자, 또한 히읗이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과나 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할 때도 히읗과 기역 디귿이 축약이 일어나서 뭐 히읗 히읗의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를 통해 우리는 히읗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자, 하지만 이게 무조건이라는 건 아니죠. 자, 어떤 체언이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 관용격 조사인 히읗과 결합을 하게 되었을 때 히읗이 실현되지 않아서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체언과 구별할 수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때 해당 체언이 연음이나 축약이 일어나는 자리에 쓰인 사례를 검토해서 자, 체언 말음 히읗의 존재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나라 이때는 분명히 히읗 종성 체언이지만 이때 관용격 조사 시옷과 결합을 하게 되면 히읗은 탈락을 하고 그 자리에 지금 시옷 이게 오기 때문에 나랏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게 시옷 종성 체언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다 여러 가지 조사들을 결합을 시켜보면 되겠죠. 체언이니까 뒤에 조사가 오게 되는데 모음으로 오는 조사들을 결합했을 때 시옷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건 시옷 종성 체언이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요. 자, 11번에서는 지금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놓기의 경우 2번에 보시면
자, 시읒과 기억이 결합해서 결국 키읔이 됐죠. 자, 그렇다면 리을, 바로 이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났으니까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1번에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12번. 자, 중세국어 자료 중에 체언 하날, 이것도 시읒 정성 체언이었네요. 자, 이것에서 자,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A에 봤더니 하날 시라고 돼 있는데 하늘이 요건데, 자, 이때 지금 뒤에 뭐가 왔기 때문에, 자, 여기 주격조사 2가 오다 보니까, 자, 이때 모음으로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읒을 연음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다음에 초성으로 지금 이어서 적었습니다. 자, 이때 결국 A에서 연음이 되어 음운의 개수의 변동이 없지만, 자, D를 갑니다. 하날 토인 경우는, 자,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자, 원래 하날 플러스 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시읒과 디귿이 만나서 뭐가 된 거야? 피읒으로 지금 거센 소리 축약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문의 개수는 한 개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질문 없어요? 자, 그럼 13번에 가겠습니다. 자, 13번은 보기에 어떤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지난 시간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공부를 했다고 했고요. 자,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자, 자료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이 문제는 나한테 묻지 말고 그에게 물어라 할 때, 디귿, 원래 기본형이 묻다예요, 물다예요? 질문하는 거니까. 묻다죠? 자, 그런데, 자, 이 경우에 지금 뭐가 왔을 때는, 자, 묻지. 그런데 물어라라고 바뀌어버렸네, 여기는. 자, 이 경우는 지금 디귿이 뭘로 바뀐 거야? 리을의 형태로 바뀐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귀로는 음악을 들었고, 그 다음에 눈으로는 지금 풍경을 보았다 할 때, 자, 어떤 경우는 어을 쓰고 어떤 경우는 앗을 썼네요. 자, 이것은 앞에 오는 어간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오른쪽에 따로 정리해 드렸는데, 자, 양성 모음에는 아, 오, 야, 요. 그 다음에 음성 모음에는 어, 우, 여, 유, 으. 이런 것들이 음성 모음이 되는 거니까. 자, 들었다의 으, 그 다음 어실 썼고요. 보았다의 보는 오. 양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시제선엄한 어미를 양성과 음성을 구분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산으로 가자고 했지만 동생은 바다로 갔다. 둘 다 보조사죠. 자, 그래서 이 보조사가 지금 쓰였는데 주격 보조사가, 자, 이 경우에 지금 는을 쓸 때와 그 다음에 은을 쓸 때 구분인데, 결국 이거는 앞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졌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나 같은 경우는 받침이 없네요. 그래서 는을 썼고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동생의 이음은 음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목적격 조사도 동일해요. 을을 쓸 거냐 르를 쓸 거냐 구분할 때 앞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을과 르를 구분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중에 지금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4번이네요. 공통점은 음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은 지금 니은, 디귿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니은은 어미, 그 다음에 디귿은 조사가 왔는데, 자, 이 문법적 의미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했던 형식, 형태소다 이 뜻이 되는 거니까. 말 되나요? 자, 그리고 아까 기억은 간단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려는데, 자, 묻지 할 때 어미가 지금 어간하고 어미가 결합을 할 때, 자, 요것처럼 지금 뭐가 왔기 때문에 모음이 오게 되면 이때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디귿 불규칙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자, 오답. 자, 4번에 가볼까요? 4번 맞잖아. 자, 공통점은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니은, 디귿만 우문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고 그랬는데, 자, 분명 기억도 어떻게 됐어? 기억도 지금 다음이 뒤에 왔는지 모음이 왔는지에 따라 바뀌었으니까, 묻고 물으니 물어서, 이 디귿 불규칙 활용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것도 자음이 뒤에 따라오는지 모음이 따라오는지 어미에 따라 우문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게 지금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 갑니다.
자, 여기서 어미의 쓰임을 지금 물어봤는데, 지금 문제의 형태가 좀 특이하네요, 이번엔. 자, 11, 12번에서 결국 어떻게, 여러 가지 어떤 의문의 지금 규칙을 설명을 했지만, 거기서도 지금 형식 형태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고, 이걸 13번에 또 연결해 먹고, 14번에도 지금 어간과 어미 부분이니까, 자, 이 어미의 쓰임 부분이었는데, 자, 이게 적절치 않은 겁니다. 자, 니은은 어미래요. 자, 근데 이때 어미, 우리가 알겠지만, 자, 니은의 앞과 뒤에 이렇게 지금 붙임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바로 어말어미 앞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다의 가다의 여기 니은이 바로 여기에 이 선어말 어미 니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챘겠지만, 자, 여기는 니은 앞에만 지금 붙임표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쓰이는 거야? 이건 선어말 어미로 쓰이는 게 아니죠. 자, 이때 은는 을던 할 때 쓰는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과거에 이것도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는 맞는데 이때는 짜다처럼 짠 옷, 자, 옷을 꾸며주니까 이건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성악가자 이처럼 이때는 뭐를 나타낼 수 있다고요? 자, 현재를 나타낼 때도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쓸 수 있네요. 지금. 자, 여기 따라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흰 눈이 내립니다 할 때, 자, 이때 같은 경우는 관형사형 어미는 맞긴 한데, 자, 얘가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선어말 어미로 쓰이는 게 아니죠. 얘는 지금 뭐로 쓰는 거야? 용어, 자, 아니, 지금 이 시다라는 용언에 거기 니은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가지고 얘를 뒤에 있는 눈을 꾸며주는 관형화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니까 이 경우는 지금 선어말 어미로 쓰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 자, 마지막 15번에서 자, 우리가 지금 문장의 종류 할 때 먼저 서술어를 찾으라고 했었죠. 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어? 자, 동사가 서술어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 그러니까 용언들이죠. 자, 거기에 체험 플러스 이다도 뭐가 될 수가 있다? 서술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자, 가에서는 지금 그 사람이 범인이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명사 절이며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나에서는 부상을 당하다. 자, 여기서 주어는 지금 생략이 돼 있지만 자, 여기서 이것이 관형절이 되어서 자, 바로 여기 선수를 꾸며주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성적이 많이 오르다. 여기 주어 목적어 나왔어. 그리고 기가 쓰였으니까 명사절이겠죠? 자, 이것이 하는 역할은 을이 붙었네요. 자,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적절하지 않은 건데 5번에 나와 다에서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고 했는데 자, 나 부분에서는 지금 안긴 문장이 지금 하는 역할, 문장의 성분을 물어본 것 같은데 자, 나에서는 지금 목적어가 아니라고요.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 나 부분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네요. 자, 15분 틀린 학생 없죠? 자, 여기까지 지금 문법까지 정리 마치겠습니다.